네, 그러면 만약에 열이 났을 때 타이레놀 복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랑 자폐는 연관이 없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열이 나는데도 그 열에 대해서 만약에 고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데도 약을 안 먹고 해열제 같은 걸 안 드시는 임산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과연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논문은 이제 임신 전에 열에 노출이 됐을 때 자폐와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거든요. 한 1000명 정도의 임산부를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열이 난 1000명 정도의 임산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자폐가 생겼던 116명 그리고 그런 게 없었던 988명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우리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라고 하는데 두 군을 비교를 하는 연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폐가 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도 위험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위험도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임신 중에 아무런 기간이 상관없이 어떤 기간에도 열이 났던 그런 산모들이 자폐와 연관성이 있는 게 한 2배 정도 되더라. 그리고 임신 3분기 때 열이 났던 산모들이 이제 자폐랑 연관이 있는 게 한 2.7배 정도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2.7 옆에 1이랑 7.29잖아요. 그러면은 1이 걸쳐 있으면은 이게 100% 정확한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은 있으나 이게 반드시 그 2.7배 정도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보시면은 열과 관련된 자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많은 연구 중에서 한 연구는 2.12배 증가하더라, 한 연구는 1.3배 증가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열이 나는 산모들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니면 타이레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은 그런 자폐와 더 그런 연관성이 더 올라가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38도 이상의 열이 나는 산모들은 반드시 그 열이 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열이 난다고 하면 해열제를 복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했잖아요. 두 군을 비교를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연구를 제가 또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드 레이셔라고 하죠. 위험도인데 이거 오즈비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1.24배 정도 증가를 하는 게 관찰이 되더라. 그리고 첫 번째 임신 1분기가 제일 약이나 아니면 기타 먹거리에 제일 취약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이 났던 임산부들은 보니까 1.13배 정도 열과 유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는 뭐냐면 이게 신경학적 발달 장애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1.2배 정도, 1분기 때는 1.13배 정도 연관성이 있더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38도 이상의 열이 나시는 산모들은 꼭 해열제를 드셔서 그 열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열이 왜 나는지, 감염 때문에 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인 때문에 나는 건지에 대해서 꼭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조합을 하면 타이레놀은 2021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자폐나 아니면은 주의력 결핍장애랑 연관이 있지만 그 위험성 정도는 한 1.2배 정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연구는 여러 가지 교란인자들이 좀 있었던 연구고, 2024년도에 발표된 18만 명의 임산부와 아이들을 연구한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한 2025년도에 분석한 연구에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체인지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열이 나는 산모들은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기타 해열제를 복용을 하는 게 좋겠다. 단 짧은 기간, 단시간 동안에만 복용을 하고 그거를 길게 복용하는 거는 좋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